그때부터 패스트는 우리들 모두의 문제거리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기이한 사건들이 일으킨 공포와 불안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저마다 자기 직장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일을 했었다. 그리고 아마 그 뒤로도 이런 상태가 지속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일단 시가 폐쇄되자 그들은 모두 필자 자신도 마찬가지로 한 우리에 갇힌 신세가 되었으며 그것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되었다. 그리하여 예컨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같은 개인적인 감정이 처음 몇 주일째부터 갑자기 모든 주민들에게 확산이 되었고 그 오랜 격리 기간 동안 공포를 수반한 으뜸가는 고통거리가 되었던 것이다. 사실 시가 폐쇄됨으로써 나타난 가장 눈에 띈 결과 중에 하나는 전혀 마음의 준비조차 하지 못한 채 당하게 된 갑작스러운 이별이었다. 어머니들과 자식들, 부부들, 애인들은 며칠 전만 하더라도 그저 일시적인 이별이라고 믿었기에 여기에 플랫폼에서 몇 마디 당부의 말과 함께 서로 포옹을 했었다. 그때만 하더라도 이들은 며칠 또는 몇 주일 후에는 재회하게 되리라고 확신했었으며 인간이라면 누구라도 그럴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믿음에 빠져 이 작별로 인해 오히려 일상적인 근심들로부터 어느 정도 해방되었다고까지 느끼기도 했었다. 그런데 이제 단 한 번의 패스트 기습 때문에 호소할 길 없이 멀리 떨어져서 서로 만나지도 못하고 교신조차도 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시를 폐쇄한 것은 도지사의 명령이 공포되기 몇 시간 전이었는데 이와 비슷한 경우에 늘 그랬듯이 특별한 예외를 고려해 주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이었다. 이 질병의 난폭한 침입은 그 첫 번째의 결과로서 우리 시민들을 개인 감정이라고는 전혀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명령이 시달된 날 처음 몇 시간 동안 도청은 수많은 진정인들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그들은 전화로 또는 관리들 앞에 직접 찾아가서 한결같이 흥미는 있지만 또한 한결같이 검토할 여지가 없는 진정들을 늘어놓는 것이었다. 실제로 우리가 타협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 처해 있으면 타협이라든가 특전이라든지 예외라든가 하는 말들이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되어 버렸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며칠이 걸렸다. 편지를 쓰는 작은 기쁨마저 당국으로부터 금지당했다. 이 도시는 사실상 일반적인 통신 방법을 이용해서 다른 지역과 연락을 취할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편지가 전염의 매개체가 되어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새 법령을 만들어 모든 통신의 교환을 금지시켰던 것이다. 처음에는 몇몇 특권층들이 시의 출입지역에서 보초병들에게 손을 써서 외부로 나가는 우편물을 통과시키도록 조치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이런 경우도 전염병의 초기에 아직 보초병들이 자연스럽게 동정심에 사로잡혀 있을 때 가능했던 일이다. 얼마 후 바로 그 보초병들조차도 사태의 중대성을 충분히 인식하게 되자 그들은 그 결과가 어떻게 파급될지 예견할 수 없어 더 이상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했다. 시외 통화도 초기에는 허용되었는데 이 때문에 공중전화 박스의 회선이 매우 혼잡하여 분벼서 며칠 동안은 전 회선이 중지되었다가 사망이나 출산, 결혼 같은 긴급한 일에만 쓰도록 엄격히 제한되었다. 따라서 전보만이 계속 우리의 유일한 통신수단이 되었다. 이해와 감정과 혈육으로 맺어졌던 사람들이
10개의 단어로 된 전보의 대문자 속에서나 겨우 오랜 정분의 표시를 찾아보는데 그치게 되었다. 그리고 사실 한 장의 전보 속에 쓸 수 있는 문구들이란 곧 바닥이 드러나고 마는 법이어서 오랫동안의 공동생활이나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애정도 고작 잘 지내고 있어 당신을 생각하고 사랑하오 같은 뻔한 문구를 정기적으로 교환하는 것으로 급속히 축소되고 말았다. 우리 가운데 몇 사람은 그래도 기어이 편지를 써서 외부와 교신을 하기 위해 끊임없는 온갖 수단을 생각해냈지만 결국에 가선 헛된 짓이었음이 드러나고 말았다. 비록 우리가 생각해낸 방법 가운데 어떤 경우는 성공했다 할지라도 답신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무소식 상태에 있는 것이었다. 그런 안타까움 속에서도 우리는 몇 주일 동안을 계속 같은 편지를 다시 쓰고 똑같은 정보와 똑같은 호소를 기계처럼 복사하는 꼴로 변해버렸으며 너무나 이런 식이어서 얼마 후에는 우리들의 가심 속에서 흐르는 생생한 피가 곁들여진 말들조차 뜻이 없는 공허한 것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우리는 기계적으로 그것들을 베끼면서도 이 죽은 말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들의 어려운 생활에 관한 특징을 나타내 보려고 시도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아무 반향도 없는 끈질긴 독백이나 벽을 향해 주고받는 그 삭막한 대화보다는 전보문에 의한 상투적인 감정 호소가 우리에겐 그래도 더 바람직하게 여겨지는 것이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난 후 어느 누구도 우리의 도시로부터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확실해지자 시민들은 전염병이 발생하기 전에 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은 허락되는지를 알아볼 생각을 갖게 되었다. 며칠 동안 곰곰이 생각한 끝에 도청 당국은 긍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단지 일단 들어오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다시 도시 밖으로 나갈 수 없으며 들어오는 것은 자유지만 다시 나가는 일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명백히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수는 적었지만 몇몇 사람들은 사태를 중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가족을 다시 보고 싶다는 욕망에 어리석게도 밖의 가족에게 이 기회를 이용하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너무나도 일찍이 패스트의 포로가 되어버렸던 사람들은 가족이 처하게 될 위험을 알아차리고 하는 수 없이 이별을 참아내기도 했다. 그 병이 가장 절정에 달했을 때 인간적인 감정이 고문당하는 듯한 죽음의 공포보다 더 강했을 경우는 오직 하나만이 눈에 띄었다. 그것은 흔히 누구나가 예상하듯 고통을 넘어서서 사랑이 서로를 희생하게 만드는 연인들의 경우가 아니었다. 오히려 오래전에 결혼을 한 늙은 의사 카스텔과 그의 부인의 경우였다. 카스텔 부인은 전염병이 발생하기 며칠 전에 이웃 도시로 갔었다. 그들은 행복의 본보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모범적으로 보여주던 부부 가운데 하나는 아니었다. 필자가 여러 면으로 생각해 보건대 여태껏 그 부부는 자신들의 결합이 만족스러운 것이라고는 확신조차 없이 살다가 이 갑작스럽고 오래 끌게 된 별거가 그들로 하여금 서로 헤어져서는 도저히 살 수 없다는 돌연히 밝혀지는 진실 앞에서 패스트쯤은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확신시키게 한 것이었다. 그 경우야말로 하나의 예외였다. 대부분에 있어서 별거 상태는 확실히 전염병이 사라져야만 종지부를 찍을 것 같았다. 그래서 우리들 모두에게 있어 우리의 생활을 지탱해 주고 있던 감정,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감정, 오랑 사람들은 이미 말했듯이 단순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 그런 감정은 일종의 새로운 면모를 지니게 되었다. 배우자를 그 누구보다도 믿었던 남편과 연인들이 질투를 드러내기도 했다. 사랑을 가볍게 여긴다고 스스로 믿고 있던 남자들이 성실성을 되찾게 되었다.
어머니와 살면서도 거의 어머니를 마주 보지도 않던 아들들이 스스로의 기억 속에 떠오르는 어머니의 얼굴에 깊이 팬 주름살 하나에도 자신들의 모든 불안과 회한을 연결시켰다. 이 갑작스럽고 영문도 모르게 다가온, 그리고 그 앞날조차 예견할 길이 없는 별거는 우리들을 당황하게 했다. 그리고 또 이 별거는 우리들의 일상을 차지한 채 여전히 그토록 가깝게 느껴지면서도 이미 멀어져 버린 대상에 관한 추억에 대해서도 전혀 손을 쓸 수 없게 만들었다. 사실 우리는 이중으로 괴로워해야만 했다. 우선 우리들 스스로의 고통과 다음엔 집에 없는 사람들, 즉 자식과 아내, 그리고 애인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고개를 쳐드는 괴로움을 참을 수 없었다. 그리고 혹시 다른 경우에 처했더라면 우리 시민들은 좀 더 외향적이고 활동적인 생활 속에서 어떤 돌파구를 찾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패스트는 일시의 시민들을 한가하게 만들었고 그 음울한 시내를 쳇바퀴 돌듯 돌아다니게 했으며 하루하루 하찮은 추억이나 떠올리는 놀이에나 몰두하도록 만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산책할 때 목적지도 없이 그저 똑같은 길을 늘 지나가기 마련이었고, 대부분의 경우 이 작은 도시에서 길이라는 것들은 바로 전에 몇 번은 지금 곁에 없던 사람과 함께 걸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패스트가 우리 시민들에게 가져다준 최초의 것은 유배 생활이었다. 그리고 필자는 나 자신이 당시 경험했던 것들을 모든 사람의 이름으로 기록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필자도 수많은 우리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경험하니란 말이다. 그 유배된 감정이야말로 누구나가 마음속에 항상 지니고 있었던 공허였고,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거나 또는 반대로 시간의 흐름을 빠르게 하고 싶어하는 구체적인 감정이었으며 부질없는 욕망이었고 추억에 대한 불타는 듯한 화살이었다. 만약 이따금씩 우리가 상상의 나래를 펴고 귓가에 사람이 울리는 초인공 소리가 계속 계단을 올라오는 귀에 익은 발자국 소리를 즐겨 듣는다 해도, 또 그 순간 기차가 발이 묶였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로 한다 해도, 만약 우리가 별일만 없다면 저녁 급행열차를 탄 여행객이 우리 동네에 도달했음직한 시간에 우리 집에 머물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고 있다 해도 물론 이 같은 놀이는 별로 오래 계속되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기차는 영원히 도착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게 된 순간은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우리의 별거 상태는 계속될 운명에 처해 있으며 시간과 함께 해결되도록 노력해야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때부터 우리는 마침내 우리 자신의 감금 상태를 다시 확인하고 과거 속에 축소되고 만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몇 사람이 미래에 살고 싶다고 마음이 끌리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상상에 사로잡힌 그들이 나중에 가서 받기 마련인 상처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차리고 되도록 빨리 그와 같은 유혹을 뿌리쳐 버리는 것이었다. 특히 우리 시민들 모두가 격리되어 있는 날짜를 헤아리는 습관조차도 공견하게 서둘러 떨쳐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무엇 때문이었을까? 그 이유는 예를 들어 가장 비관적인 사람들이 별거 기간을 6개월로 생각하고 앞으로 다가올 6개월 동안의 고초를 미리 한꺼번에 겪어놨을 때, 그리고 대단한 힘을 들여 이러한 고초를 견뎌내도록 용기를 북돋았을 때, 낙담하지 않고 그토록 기나긴 나날 동안 계속된 고통을 견뎌가고 있을 때 우연히 만난 한 친구라든가 신문에 실린 견해라든가 근거 없는 의혹 혹은 때 아닌 통찰력이 결국은 이 전염병이 6개월 이상이나 어쩌면 1년 또는 그 이상 더 계속되리라는 생각을 갖도록 해줄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때 그들의 용기와 의지 그리고 인내의 와해는 너무도 갑작스러워서 그들 스스로 영원히 그 수렁에서 다시 헤어날 수 없을 것처럼 보였던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들이 자유로워질 시기를 결코 생각하지 않고 이제는 더 이상 미래를 향해 몸을 돌리지도 않고 말하자면 늘
눈을 내리깔고자 무진애를 썼다. 그러나 당연한 일이지만 이와 같은 신중성, 고통을 벗어나 보려는 그리고 투쟁을 거부하기 위하여 경계심을 단념하는 이러한 방법은 별로 효과를 보지 못했다. 그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던 그러한 와이를 피하긴 했지만 동시에 장차 오야 말 재회를 상상하는 가운데 패스트를 잊을 수 있었던 그런 순간마저도 사실상 빼앗기고 말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심연과 정상의 중간 지점에 좌초되어 삶을 영위한다기보다는 차라리 떠돌이 신세가 되어 기약 없는 나날과 메마른 추억 속에 몸을 맡긴 채 망령처럼 살아나갔는데 사실 이들이야말로 고통스러운 대지 속에 뿌리를 박으려고 애쓸 때만이 다시금 힘을 찾을 수 있게 될 진정한 망령이었던 것이다. 그들은 이와 같이 아무 쓸모도 없는 기억과 함께 살아가는 유영자나 죄수들이 맛보기 마련인 처절한 고통을 느끼고 있었다. 그들이 끊임없이 골똘히 생각해보곤 했던 그 과거조차도 쓰디쓸 뿐이었다. 사실 그들은 자신들이 기다리고 있는 남자 또는 여자와 옛날에 할 수 있을 때 하지 못해서 애석해야 하는 모든 것을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에 덧붙여 보려고 했으며 또한 비교적 행복하기조차 했던 자기의 강금 생활의 모든 환경에 지금은 곁에 없는 사람을 한데 합치려고 했었는데 그들이 처한 환경은 그들을 만족시킬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자신들의 현재를 참아내지 못하고 과거로 되돌아갈 전망도 없을 뿐만 아니라 미래마저 박탈당하여 인간의 정의와 증오가 철장 속으로 밀어넣은 죄수들을 닮고 말았다. 결국 그 견딜 수 없는 휴가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상상에 의해서 다시 기차를 달리게 하고 끈덕지게도 침묵만 하는 초인종의 반복된 울림소리를 들으며 시간을 메어가는 것이었다. 그러나 비록 유배라고는 해도 대개의 경우 그것은 자기 집 속에서의 유배였다. 그리고 필자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된 유배밖에는 모르지만 신문기자인 랑베르나 그 밖에 다른 몇몇 사람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들로 말하자면 우리들과는 반대로 패스트의 습격을 받고 이 도시에 억류된 여행자들로서 사람들을 만나볼 수 없게 멀리 떨어져 있다는 점과 더욱이 자기들 고장과도 떨어져 있다는 점으로 해서 격리의 고통은 더 심화되었던 것이다. 전반적인 유배석에서도 이들은 그야말로 가장 철저히 유배된 사람들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시간 그 자체의 부추김에 의해 고통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공간에도 묶여 있었으며 패스트에 감염된 객지와 잃어버린 그들의 고향을 갈라놓은 벽에 끊임없이 부딪혔던 것이다. 먼지가 쌓인 도시 속에서 소리 없이 자기들만이 경험한 저녁과 자기네 고장의 아침을 부르며 온종일 방황하고 있던 사람들이 아마도 바로 그들이었을 것이다. 그들은 제비들이 비상하는 모습과 저녁나절의 이슬방울 또는 태양이 이따금 인적 없는 거리에 버리듯 뿌려놓은 그 이상야릇한 광선들처럼 측정할 길 없는 여러가지 징조와 난처한 소식들로 재난을 살찌우고 있었다. 그들은 항상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그 외부 세계에 대해서 눈을 감고 그 어떤 광선과 두서너 개의 구름들, 좋아하는 나무와 여인들의 얼굴이 그들에게 어떤 것으로 대치될 수 없는 풍토를 이루고 있는 그 어떤 땅에 대해서 너무나도 생생한 꿈을 어루만지면서 온 힘을 다해 고집스럽게 상상을 계속하는 것이었다.